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은영 씨가 쓰신 못 참는 아이 욱하는 부모의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려고 가지고 나왔어요. 여러분들 아이들 키우거나 아니면 가르칠 때 하도 말을 안 들어서 인내심의 한계를 느낄 때 많이 있으셨죠. 그럴 때 아이들을 어떻게 훈육시켜야 좋은 것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그 내용만 모아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이들이 말을 안 들을 때 말로 혼낼 수도 있을 거고 벌을 줄 수도 있을 거고요. 체벌을 줄 수도 있을 거예요. 이 방법들 중에 어떤 게 좋은 훈육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이 훈육 방법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게 혼내는 것과 훈육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혼내다는 단어의 사전적 정의는 호되게 꾸지람을 하거나 벌을 주는 것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체벌을 하거나 공포감을 조성해서 협박하는 이 모든 것들이 혼내는 것에 들어가는데, 이 책에서 알려주는 좋은 훈육 방법은 화를 내거나 체벌을 하는 것이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해요. 아이들이 하도 말을 안 들어서 욱해서 훈육을 하든 아니면 혼내다가 욱을 하든 둘 다 모두 다 폭력이 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혼내는 것은 훈육이 아니라 폭력이 될 수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면 왜 화를 내거나 체벌을 하면서 혼내면 안 되는 걸까요? 화를 내거나 체벌을 하면서 혼내면 안 되는 이유를 저는 책에서 3가지 이유를 찾았어요. 첫째는 강압적인 방법은 꼬리를 내리는 것이지 배우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해요. 보통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을 때 체벌을 들려고 하는 부모님들을 보면 내 말에 복종을 하지 않거나 아이들이 내 속도에 따라주지 않을 때, 또 즉각 고쳐졌으면 좋겠는데 바로 교정이 안 될 때 아이들을 협박을 하기도 하고 매를 들기도 하고 체벌을 하기도 하고 공포감을 조성하기도 할 거예요. 아이들이 빨리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수위를 높여서 혼을 내고 화를 내게 되죠. 그런데 이런 강압적인 방법으로는 잠깐은 효과가 있는 듯이 보이지만 정말 아이들을 훈육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체벌을 하기에는 좋은 결과를 갖고 오지 못한대요. 정말 아이들이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 잘못을 제대로 배우길 원한다면 화를 내고 체벌을 가하는 혼내는 방법이 아니어도 아이들을 훈육을 시킬 수 있다고 해요. 부모님들은 빠른 효과를 위해서 강압적인 방법을 택하는 거래요. 이 체벌이나 화를 내는 것의 가장 위험한 점은 처음에는 작은 수위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들이 그 체벌이나 혼나는 것에 무뎌져서 부모님은 점점 더 그 수위를 높여서 강압적으로 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쉽게 수위를 높이게 된대요. 강압적인 방법으로 아이들을 혼내는 것은 결코 좋지 않으니 훈육은 생각보다 오래 걸린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천천히 아이들을 가르쳐야 하는데, 고집이 센 아이일수록 또 때를 많이 부릴수록 그동안 안 되는 것을 안 된다고 얘기하지 않고 무조건 허용적인 아이로 키운 아이들일수록 훈육을 하는데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린대요. 많은 부모들이 훈육을 할 때 5분에서 10분 사이로 끝내려고 하는데 제대로 훈육을 하려면 40분에서 2시간 이상까지도 걸릴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빨리 혼내고 끝내버리려고 하는 마음을 일단 비우는 게 중요하다고 해요. 욱해서 화를 내거나 체벌을 해서 혼내면 안 되는 두 번째 이유는요, 가르칠 때 자꾸 부모님이 화내거나 욱하게 되면 그 아이는 시도하지 않는 아이가 될 수 있대요. 자기 주도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진 아이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아이가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마다 부모가 항상 욱했다면 아이들은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어떤 일을 시작했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의 그 과정이 아이의 머릿속에는 온통 혼나고 안 좋았던 기분으로만 가득 차 있어서 그 감정만 남아있게 된대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도전하는 일들이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일이 되어버린대요. 사실 저도 어릴 때 생각해보면 혼나면서 배웠던 과목들이 있었어요. 어릴 때 피아노를 배우러 다녔었는데 제가 못 칠 때마다 피아노 선생님이 30cm 투명한 자를 들고서는 손등을 딱딱 때리셨는데 저는 아직도 그 기억이 굉장히 생생하게 남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배우는 순간에 제가 뭘 틀렸고 뭘 잘못했는지 기억은 하나도 나지 않아요.
그냥 단지 그때의 그 선생님의 차가운 말투와 그 30cm 자를 맞았을 때 그 아픔이 어떤지 고통만 남아있지, 피아노에 대해서 배웠던 기억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맞았으니까 숙제를 열심히 해가야지 라는 생각보다 그 당시 진짜 피아노 배우기 싫다 이런 마음이 더 강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도 저에게 같이 앉혀놓고 영어를 가르치셨는데 영어를 제대로 읽지 않는다고 굉장히 혼나면서 배웠었거든요. 근데 저의 기억에는 아버지랑 함께 배운 그 영어 시간은 아주 끔찍하고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경험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 있을 때도 별로 피아노 치고 싶지 않고 영어 공부도 아버지랑 절대 두 번 다시 하고 싶지 않은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그 과정을 편안하고 즐겁게 만들어줘야 그 과목도 재밌어지고 또 다른 어떤 거를 배울 적에도 조금 더 즐겁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으면서 배웠을 텐데 하는 어린 시절 기억이 있는데요. 혹시 아이들 중에 시도하지 않으려고만 하는 아이가 있다면 과정을 편안하게 경험하게 해주고 그 경험을 여러 번 반복시켜주면서 최대한 기분 좋게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해요. 욱해서 화를 내거나 체벌하면서 훈육하면 안 되는 세 번째 이유는요, 협박을 하거나 무섭게 겁을 주고 또 매로 아이들을 다스린다면 아이들은 점점 자라면서 필요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겁주거나 때려도 된다라고 배울 수 있대요. 아이들은 부모를 보고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제일 먼저 배우게 돼요. 그래서 아이들을 공격적으로 통제하려고 하게 되면 아이들은 부모를 따라서 점점점 못 참고 공격적인 성향의 아이가 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면 부모들은 그 아이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더 크게 욱하게 되겠죠. 안 좋은 악순환으로 아이들을 교육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은영 씨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화를 내서 아이의 태도나 감정을 조절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버리는 것이 가장 최우선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욱하면서 화를 내거나 체벌을 하면서 훈육하면 안 되는 이유는 이처럼 강압적인 방법으로는 아이들이 잠깐 꼬리를 내리게 할 수는 있지만 그 아이들이 정말 배워야 하는 것들을 제대로 배울 수 있게 가르쳐주는 방법은 아니기 때문이고요. 또 두 번째로는 가르칠 때 욱하면서 가르치게 되면 이 아이들은 점점 자기 주도성이 떨어지고 시도하지 않는 아이가 될 수 있다고 해요. 또 세 번째로는 협박하고 무섭게 겁을 주고 매로 아이들을 다스리면서 키우면 이 아이들은 자라나면서 필요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을 겁주거나 때려도 된다라고 잘못 배울 수 있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아이들을 훈육할 때 체벌을 하거나 혼내면서 가르치면 안 된다고 오은영 씨가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욱하지 않고 훈육을 잘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어떻게 하면 욱하지 않고 훈육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훈육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해요. 가끔 부모님들 중에 아이들이 말을 안 듣고 떼를 쓰고 있을 때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아이들과 타협하거나 협상하는 부모님들이 있는데, 훈육을 할 때 절대로 타협하거나 협상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해요. 왜냐하면 훈육의 목적은 아이가 사회의 기본 질서를 지키지 않거나 사회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행동들을 계속하게 되면 나중에 다른 사람과 평화롭게 살아가는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훈육을 해야 하는데, 타협하거나 협상을 하는 경우에 이런 것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가 없다고 해요. 타협하지 않고 협상하지 않는 게 무섭게 하거나 억압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정말 제대로 된 훈육을 하려면 첫째로 부모가 소리를 지르지 않아야 하고요. 두 번째로 화가 나지 않아야 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이를 때리지 않아야 해요. 만약에 아이들을 훈육할 때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내거나 때리게 된다면 아이들을 훈육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일방적으로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욱하는 결과가 된대요. 훈육은 아이들에게 두 가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데, 첫째로는 사회 질서와 규칙을 알려주기 위해서 훈육을 해야 한대요. 훈육이 제대로 안 된 아이들은 마치 자동차 운전은 할 줄 알지만 교통신호와 법규를 모르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려고 하는 사람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대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기 조절 능력을 가르치기 위해서 훈육을 해야 한다고 해요. 자기 조절 능력이 제대로 키워지지 않은 아이들은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월 100만 원을 벌면서 억대 외제차를 사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고 해요. 이처럼 자기 조절 능력을 제대로 훈련받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면 별것 아닌 일에도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또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될 거라고 해요. 그래서 훈육하는 두 가지의 목적은 첫째로 사회의 질서와 규칙을 알려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자기 조절 능력을 성인이 되기 전까지 훈련을 시키는 것이라고 해요. 제가 오늘 이렇게 욱하면서 아니면 체벌을 하면서 아이들을 혼내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는요. 우리 어린 시절에 혼을 나면서 자랐던 경험이 있으신 우리 세대의 부모님들이 생각보다 많이 체벌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또 꼭 체벌만이 아니라 아이들은 혼나면서 키워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이거에 대해서 소아 청소년 정신과 전문의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아이들을 제대로 훈육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또 혼내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저도 제대로 배워보고 싶었고요. 또 여러분들한테 같이 이 이유를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혼내지 않고 아이들을 훈육시키기란 정말 쉽지 않은 거라는 걸 알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좋은 부모님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미래에 자라나는 아이들이 좋은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좋은 어른들로 성장하기 위해서 혼내지 않고 아이들을 키우는 방법들에 대해서 어렵지만 부모님들이 열심히 노력할 수 있게 되길 바라면서 이 영상을 찍게 됐어요.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왜 화를 내거나 체벌을 하거나 강압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다음번 영상에서는 그렇다면 훈육을 할 때 욱하지 않고 혼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고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